따스한 공기를 타고 흐르는 맑은 선율처럼 더 힘차고 더 경쾌하게 그라운드 위 연주를 준비하는 선수들. 또다시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산뜻한 봄의 전주곡이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2011년 5월) 프로축구는 승부조작 파문으로 1983년 태동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 국가대표 선수까지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프로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상처를 받은 K리그. 세상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구겨졌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벼랑 끝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변화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승부 조작의 온상이었던 컵대회와 포스트 시즌이 폐지되고 승강제 도입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뗍니다. 2013년부터 승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승강제를 지금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도 시작해야 될 거라면 어차피 이제 빨리빨리 고쳐가면서 이제 정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승강제는 있어야 됩니다. 승강제가 도입이 되고 또 그런 점은 한국 프로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됐다는 점에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끝날 때는 우승팀 못지않게 어느 팀이 강등되느냐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올 시즌 유심히 지켜볼 관전 포인트, 단연 승강제겠죠.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1부와 2부 리그를 갖춘 승강제가 시행되는 것. 2013 시즌에는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14개 팀과 2부 리그인 K리그 8개 팀이 운영됩니다. 출범 30주년의 명성과 품격, 인류 또는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K리그 클래식. 누구나 쉽게 소통하도록 하려는 바람이 담긴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승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강등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이내믹한 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승강제를 하니까 하위권 팀들도 되게 끝까지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리그가 더 전반적으로 재밌어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팀은 목표가 이제 우승인 팀이기 때문에 승강제는 좀 남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작년까지 했었던 이제 팀들을 보면 두꺼운 선수층을 뚫지 못하고 나오는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시즌부터 기존 6강 플레이오프 제도를 없애고 스플릿 시스템을 도입해왔습니다. 스플릿 시스템이란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눈 뒤 상위 그룹에서는 우승팀을, 하위 그룹에서는 강등될 팀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성용과 차두리가 뛰었던 팀으로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친숙한 셀틱. 이 셀틱이 속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스플릿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였기에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우에 불과했는데요. 상위 리그에서는 우승컵을 향한 서울과 전북의 치열한 싸움이,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를 위한 중위권 팀들의 열띤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돌풍의 팀 인천의 무패 행진과 막판까지 이어진 전남, 대전, 광주의 강등권 탈출을 위한 몸부림이 이어졌죠. 흥미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의견은 엇갈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플릿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등팀 이미 한 팀이 확정이 돼버렸고 남은 한 자리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 전 라운드에서 강등팀 확정이 돼서 좀 약간 김 빠진 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두 팀이 내려가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까지 내려가는 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좀 더 정착이 잘 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그룹이 경기를 치르게 되면 언론의 관심사도 떨어지고 팬들한테도 관심이 떨어지고 보니까 스플릿 A 그룹과 B 그룹 나누기 전에 관중과 나눈 후에 관중 비교해보니까 하이 그룹 관중이 많이 줄었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이스플릿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하이스플릿보다도 상위스플릿에 최하위권인 팀인 경남 경기 결과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상위팀이랑 이제 우승이랑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플릿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승강제 하고 나서 올라가는 팀이 있으면 떨어지는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게임 한 게임 전 구단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가서 승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이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 전체가 질이 더 향상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 시즌에는 재미를 하나 더합니다. K리그 클래식 12위 팀은 K리그 우승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1위 싸움 그리고 또 강등권 싸움 치열할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가는 또 승강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소에 아주 재미있는 그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경기장에 와서 봐주시면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팀이 강등당하는 그리고 세 번째 팀도 강등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가장 흥미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클럽들이 큰 규모의 클럽들을 잡아내는 것들 이 만화책도 있는데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축구에 있어서 더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그랬을 때 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처럼 미포조선이라든가 혹은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내셔널리그에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따놓고서도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프로연맹이라든가 혹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좀 돕고 각 구단들이 협조를 한다면은 좀 원활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가 30회를 넘기는 동안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간 레전드들. 사진 속이 아닌 그라운드 위를 누비는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나볼까요? 저희 포항하고 울산하고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경기가 있었죠. 병기 선수가 골을 넣는 그때 김병기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그를 국민 골키퍼로 각인시킨 일대 사건은 1998년 10월 24일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일어납니다. 후반 46분에 찾아온 마지막 프리킥 찬스. 공은 상대팀의 문전에 포진했던 김병지 선수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고 국내 프로축구 사상 첫 골 넣는 골키퍼가 탄생했죠.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겪으며 최고의 골잡이로 K리그를 지키고 있는 김병지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20번도 넘게 맞이한 새 시즌이지만 시작하는 긴장감과 설렘은 처음 그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항상 긴장과 설렘이 같이 갖고 가는데 새 팀에서 항상 좀 더 새로운 어떤 목표를 두고서 가야 되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라운드 위를 지켜온 새 시즌의 목표는 뭘까요? 많은 걸 이루고 지금까지 또 목표를 세워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00경기와 이제 신혜선이 가지고 있는 45년 7개월 기록 깨는 게 이제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자기관리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병지 형하고 같이 있으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항상 나와서 체중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늘어나면 나와서 혼자 막 운동하고 조깅하고 하시는 거, 이런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병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후배도 그라운드에서 아직까지 뛸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정은 한마디로 모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배인 것 같습니다. 꾸준함인 것 같아요.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처럼 그게 매해들 거듭해온 것 같고, 또 저에게는 축구도 중요하지만 축구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활이라고 그러지만 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꾸준함이 아마 롱런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이어온 그에게도 승강제는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긴장감을 주죠. 작년에 승강제를 통해서 일단은 뭐 감독님들도 많은 자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셨고, 그만큼 피말리는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하위 두 팀이 떨어졌고, 또다시 2.5장이 또 떨어지니까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요. 시즌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승 준우승 팀보다는 강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팬들의 관심이 더 많이 고조될 것 같으니까, 그만큼 또 그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 팀들한테는 그만큼 힘든 여정이 되겠죠.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을까? 팬들이 예상을 해봤습니다. 700경기, 내 뒤에 공은 없다. 베테랑 등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까지 7번 정도의 목표를 두면서 살아왔어요. 그 하나의 목표를 둘 때마다 3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 싶고, 또 과정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마 6번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던 것보다는 훨씬 힘든 여정이겠죠. 뭐 젊을 때야 당연히 컨디션만 괜찮으면 경기를 뛰었었는데, 지금은 젊을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회복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무래도 부상이라든지 염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700경기에 대한 것들은 힘든 마지막 목표일 것 같습니다. 내 뒤에 공은 없다는 좌우명과 700경기를 향한 도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함을 무기로 한 경기 한 경기 달려갈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어떤 그런 발자취는 분명히 하루하루가 달라요. 물론 그 하루하루에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600이나 숫자 700이 되지 않잖아요. 올 시즌이 36경기라면 내가 당연히 올 시즌에서 뭐 90% 이상을 출전을 하려고 목표를 정하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면 경쟁자들은 팀에서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이겨야만 또 출전을 하게 되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진정한 베테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11년 된 것 같아요. 노장소리를 들었던 것이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좋은 표현이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또 달리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좋고, 그만큼 많은 경험들과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팀을 위한 어떤 그런 능력들은 충분히 경쟁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베테랑이라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능숙한 위기관리 능력이 세대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재밌는 거는 여기 이광석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남에서 오히려 골키퍼 코치 겸 선수를 알고 있을 때 오히려 선수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직위가 바뀌었어요. 코치와 선수로. 그러는데 제가 이 어색함이 제가 처음 겪었던 게 제가 2006년도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FC 서울에 있는 최영수 감독이 그때 당시에 플레잉 코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선수였으니까 그때도 제가 선배였고 최영수 코치가 이제 후배였으니까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코치들은 조금 부자연스럽겠지만 시간이
또 그런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마 뭐 5, 6월달 지나가고 나면 그런 어색함들은 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는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갑니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유노스가 맹활약을 해서 그런 나이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과연 이 좋은 리듬이라고 하죠. 이런 좋은 흐름과 리듬이 또 한 번 좀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물론 득점왕까지는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놀랍고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점정. 왜냐면 아무리 용이 그림이 이뻐도 눈이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딱 그 득점의 그 끝을 맺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명실상부한 한국 프로축구의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동국 선수가 두 번째 주인공. 개막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우승컵을 두는 순간 저희 개인적인 그런 타이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만큼 그에 대한 서포터즈의 믿음과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네, 확실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경기를 가끔 쉬고 이럴 때 보면 이동 선수만 빠진 경기인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동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경기 질이 달라진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꼭 한 몇 년은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궁합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동 선수가 2009년 처음 왔을 때 저희 팀도 그렇고 이동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두 곳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동 선수가 전북에 오면서 팀도 좋아지고 이동 선수 개인도 좋아진 거 봐서 남녀로 치면 이제 좋은 궁합이라고 좋은 인형 같습니다. 천생연분이요. 그렇지. 천생연분. 이동국 선수와 사랑에 빠진 서포터즈. 그들이 그린 뇌구조를 살펴볼까요? 러시아 월드컵은 있어가지고. 그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월드컵일 것입니다. 글쎄요, 아직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서,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있는 그런, 시즌 개막전, 앞에 있는 경기들만 하다 보면, 브라질 월드컵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월드컵은 정말 가고 싶네요. 일단 선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관전을 하러 가던 러시아라는 그런 데는 쉽게 가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글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뭐 하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축구 인생에서 그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돼주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쌍둥이 아빠인 그가 또다시 쌍둥이를 얻게 됐다는데요. 일단 딸 가진 아버지들의 모든 그런 부분, 보면 볼수록 귀엽고, 애교 있고 애들이 점점 커가는 게 그런 거 보면서 힘이 많이 되고, 훈련 끝나고 경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맞아주고 또 재롱 떨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하루 피로가 좀 싹 풀리고 그렇죠. 애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든든하고요. 저도 그 전보다는 이제 또 좀 더 가정적인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가 되게 이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득점을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그에서도 그렇고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랬는데요. 적어도 발리슛만큼은 아시아 최정상이 아닌가.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또 제 포지션에서 가장 간결하게 쉽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도 자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K리그 통산 최다골 기록을 써가고 있는 이동국 선수. 지난 3월 3일 성남과의 개막전에서 2골을 연이어 터뜨리며 개인 통산 117호 골을 기록, 우성룡 선수의 116골 기록을 깼고 올 시즌 26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 기록을 141골로 늘렸는데요. 올 시즌 한 골을 추가할 때마다 기록은 계속해서 경신됩니다. 네, 2013년 올 시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전북 현대가 반드시 챔피언 트로피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전북 현대 화이팅!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정말 죄송한데 처음엔 감독으로 뽑히셨다 그랬을 때 정말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귀내슈 감독님이라든가 빈가다 감독님이 그런 외국인 감독의 그 눈높이가 서울 팬들이 그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명망 있는 감독을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 시즌 우승을 이뤄낸 서울 구단의 최용수 감독. 스타 플레이어에서 스타 감독으로 거듭난 그는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남다릅니다. 상당히 수직보다는 수평을 좋아하고, 서로 이전의 그런 굴림, 권위 이런 단어는 제 머릿속에는 없고 항상 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런 걸 갖다가 적극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육체를 이용해서 상대를 두고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끔 유도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위의 우려 속에서도 뚝심 있게 리더십을 발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들은 K리그 타 팀들의 공직이 됐습니다, 지금. 거센 도전들이 들어올 것이고 1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저와 선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만 잘하고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 분담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선수로서 경험했던 수많은 우승의 순간, 감독이 된 후에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감독 위치에서 우승하는 게 최고의 제 자신한테 큰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마음속 깊이 와닿고 그 지난 과거는 뭐 생각한 대로 나오겠습니까? 지난해 한 시즌 보냈던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자신감으로 왔고 자신감 넘치는 우승팀에게도 승강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강팀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항상 상황에서 공을 하나 놓고 싸우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조금 좋은 이런 흥미거리가 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은 상당히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고생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누구보다 머릿속이 복잡할 최용수 감독. 선수들과 같은 열정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서포터즈가 그의 머릿속을 짐작해서 그려봤습니다. 이들이 그린 뇌구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키워드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리머니에 대한 욕망. 최용수 감독은 특유의 유쾌한 리액션으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1초 1분도 저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선수들의 그런 생각 하나하나의 그런 육체 행동들을 갖다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가끔 이런 오버액션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젊어서 그런 열정이 넘쳐서 에너지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벤치에 앉아 있겠죠.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의 젊은 열정은 지우고 싶은 말과의 추억도 만들었는데요.
지난 11월 25일 전북과의 경기 후 열린 우승 행사에서 말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평생 잊지 못할 아찔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우승 분위기에 도취돼서 그런 말이라는 그 동물을 좀 쉽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짐하십시오. 자칫 큰일 납니다. 정말 높이도 2m밖에 안 됐습니다. 야, 저랑 15cm 나는 저 키랑 15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게 그만큼 정말 이런 새로운 또 다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짜릿한 사건들이 벌어질지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팬들의 기대는 커져가는데요. 올 시즌 목표는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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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 한국 축구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날렸던 독수리 최용수와 황새 황선홍이 이제는 사령탑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과 마찬가지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황선홍 감독. 선수로서의 전설이 감독으로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에 현역 시절 뛰었던 구단의 감독 자리는 더욱더 부담이 됐을 터. 처음에 그 감독 선임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반이었습니다. 역시 스타 선수 출신의 감독은 또 스타 감독이 감독으로서 성공하기는 또 힘든 것을 또 한 번 입증하는가 이렇게. 어느 날 포항 감독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스타 플레이어 감독을 쓰는구나. 근데 또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최순호 감독이 있던 시절에 또 가슴 아픈 퇴진 운동을 해봤던 또 기억도 있고 해서. 많은 이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 포항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포항을 FA컵 우승팀으로 이끌어냅니다. 우승이라는 건 다 기쁘죠. 근데 아무래도 뭐 지도자 감독하고 나서 처음 우승했던 거라 뭐 감독해서 우승했을 때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도 많은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워낙 들쑥날쑥해서 사실 뭐 팬들 의견도 많이 나누셨었는데요. 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보면 시즌의 가장 첫 목표였던 ACL 티켓 따는 거 애초에 정했던 목표를 이뤘으니까 10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 마지막에 경기력을 쭉 이어만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는 공교롭게도 라이벌인 최용수 감독과 맞붙게 됐습니다. FC 서울은 작년에 또 우승팀이고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못지않게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에는 어웨이 경기지만 또 우리가 상암에서 승리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이번 개막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을 이어갈 포항 서포터즈가 황선홍 감독의 머릿속을 그려봤습니다. 감독님, 속마음을 딱 맞춘 게 있나요? 2군이든 어디 싸고 괜찮은 선수 없나? 어떤 심정이에요? 저는 선수를 키워내고 또 팀의 주축으로 만드는 거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포항 스틸러스는 뭐 언제든지 문은 열려져 있고요. 또 가능성이 있는 선수면 충분히 또 스타가 될 수 있게끔 또 만드는 게 우리 소임이고 많이 젊은 선수들이 우리 포항 스틸러스의 문을 좀 두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포항 스틸러스의 뒤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군이라면 어떤 팀을 상대하든 든든하지 않을까요? 응원이 굉장히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우리 김원일 선수가 또 운동장에 나가서 그 해병대의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포항 스틸러스만의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해 감독으로서 성장해가는 그에게도 이번 시즌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서바이벌. 상당히 생존의 기로에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지 않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포항 스틸러스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그의 뇌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K리그 클래식 너무 설레고요. 또 기대도 많이 되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다면 K리그 클래식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레전드는 2012년 아시아 정상을 품은 철퇴왕 김호곤 울산 감독입니다. 지난해 치른 경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물론 결승전이겠죠. 근데 저희들이 좀 올해는 작년에는 그 K리그와 ACL 대회를 병행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경기 수가 많아가지고. 근데도 선수들이 끝까지 저희들이 K리그에 조금 이제는 보다는 ACL에 집중하면서 제일 고비라고 보면 준결승전이 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우승을 맛본 뒤에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상대로 시즌 후에 많은 선수들이 이탈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수 영입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용병이라든가 이런 또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저희 팀이 ACL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은 K 클래식에서 꼭 좋은 결과로서 내년에 ACL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수면제를만 계속 먹고 복용하고 했는데 세계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지금까지는 전혀 수면제 없이 잘 자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그 좋은 추억을 이제 좀 접어두고 올해 또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차차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괴롭게 했을까요? 울산 서포터즈가 분석해봤습니다. 미국 전문학원 우리 팀으로 올래. 이게 저희 팀에 이적된 선수들을 보면 국내에서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가 다시 K리그로 이적하는 선수들 중에 대부분이 저희 팀으로 와요. 근데 또 와서 제대로 활약을 하고 또 다른 팀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울산 현재 그 주장 박태희 선수가 이적했기 때문에 이제 김치건 선수 위주로 좀 약간 저희도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비 쪽으로 또 수비 안 하신다고 하던데 말로만 공격 축구 지향하시는데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수비 축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약간 좀 그런 거. 작년 아시아 올해 선수 그 시상식 있었는데 그때 김호곤 감독님이 아시아 올해 감독상 받았는데 수상소감 말하는데 딸이 비춰지더라고요. TV에.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저 부탁드립니다. 최용수, 황선홍 등 젊은 감독들 사이에서 K리그 최고령 감독으로 아시아 무대를 당당히 호령하고 있는 김호곤 감독. 아직까지 저는 마음은 20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젊다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축구계도 사실 60대 되면 그렇게 지금은 많은 나이라고 안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제가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선수들만큼이나 흥분과 긴장 속에 축구 개막을 기다리는 축구팬들. 그들이 품고 있는 몇 가지 궁금증을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대한 선수 안녕하세요. 대한 선수 많이 좋아합니다. 저 유니폼도 대한으로 마킹돼 있고요. 딱히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 보이시지는 않는데 골 결정력이 정말 좋아요. 저도 축구하는데 저는 골 결정력이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골 결정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ew times happen, they are the for me the cutest goals, doesn't do anything. I'm just put the ball in goal and celebrate. But
not too many times, and I'm not thinking that some goal like that is gonna come in the game. I'm just focusing that I must do something, and that's all. 김치곤 선수께 질문이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 전하고요. 그리고 상주 상무 전역할 때 자기는 군대 체질이라고 다시 군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군대 가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축구를 하면서 팀적으로 단체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밖에 나왔을 때는 좀 여기는 자유분방한 생활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딱딱 틀에 맞춰진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스포츠 특집을 하는 2002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최원 선수가 또 있더라고. 근데 그때도 머리가 스포츠 짧았어요. 스포츠예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짧으시잖아요. 올해는 머리 한번 길러보실 생각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선수처럼 이렇게 꽁지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두 분이서 이제 경쟁하시는데 이제 머리로 한번 경쟁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저는 삼선이 아니기 때문에 삼선은 머리를 기르면 힘이 나지만 저는 머리를 깎아야지 힘이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곱슬이기 때문에 꽁지 머리를 길러 상상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머리를 그냥 저는 고수하겠습니다. 승강제라는 화두 속에 곧 개막하게 될 2013 K리그 클래식. 한국 프로축구사에서 올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승격 또는 강등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운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더욱 숨막히는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즌.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지난 시즌이 끝난 후 그 어느 때보다 사령탑들의 경질과 이동이 잦았습니다. 무려 7개 팀의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전력을 파악한 새 사령탑들은 다가올 시즌을 대비해 그동안 탐냈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받고 또 작년에 준우승했던 그런 아쉬움을 많이 달래기 위해서 올해는 우승으로 제가 생각해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그 전략 전술 아니면 팀 선수 구성 면에서 올해 충분히 우승하게 그런 그 팀워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리그의 성적도 원활하면서 ACL을 우승할 수 있는 진정한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 그 닭공 한참 할 때 그 정말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그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2년 전 바람이 또 한번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좋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거의 베스트 멤버가 전력 이탈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올해도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겁니다. 저는 리그 우승은 조금 모자랄지언정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 토너먼트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이 바뀌고 나서 올 시즌은 좀 이제 성적보다도 리빌딩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승보다는 좀 내년 시즌을 대비하는 좀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좀 그런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우승보다는 한 3위? 그 정도. 수원이 또 FA컵 3번이나 우승했으니까 네. 아마 한 번 더 우승하면 수원이 최다 우승일걸요? 네, 최다 우승팀이에요. 네, 전남하고 포항하고 전북이랑 지금 같이 있으니까 그냥 포항 전북은 리그에서 놀라 그러고 우리는 FA컵 우승해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니까 우승컵 한번 FA컵에서 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뛰던 까이키를 영입하고 또 일본에서 뛰던 호베르토를 영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충이 됐기 때문에 작년 못지않은 그런 팀 전력으로서 우리 팬들한테 승리를 안겨줄 예정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스플릿에서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이 LP컵에 인연이 없거든요. 보통 거의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즌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LP컵 우승. 리그는 그냥 A팀이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가 없지만은 또 우리 국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새로운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K리그에 또 다른 또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만의 포항만의 축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포항이 항상 어떤 지방에 있고 좀 구단의 살림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항상 우승 후보에서 밀려 있었는데 좀 전문가들의 어떤 예상을 좀 한번 뛰어넘어서 리그 우승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너먼트 대회들은 줄곧 우리가 강했으니까 초반에 그 고비만 넘겨준다면 토너먼트 FA컵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항상 해오던 수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구단이 재정비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는 인민룬이 정대세 선수의 수원 입단이겠죠.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에서 브라질과의 경기 전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자 뜨거운 눈물과 함께 뛰어난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 친분이 있는 차두리 선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쉽지 않은 행보에 많은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는 그가 올해 드디어 K리그 클래식 무대에 당량이 서게 됐습니다. 한국이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대로 저희 인생이니까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거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독일에서 한 1년 정도의 그런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여기 와서 지금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몸이 좋아 보여가지고요. 상당히 좀 마음이 놓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대세 선수가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 한 2, 3년 된 선수처럼 이렇게 우리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남다른 적응력이 올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를 언론에서만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막상 와서 같이 훈련해보고 생활해보니까 워낙 재미있는 친구 같아요. 그 훈련장 애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훈련장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열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본인이 블루 불도저라는 별명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말처럼 경기장에서 상대하고 싸우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지 않나. 저 선수들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같이 지내보니까 장난도 안 치고 그래도 때로는 경기장에서만큼은 정말 TV로 봤을 때만큼 또 같이 경험한 만큼 정말 좀 약간 무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 선수들이 좀 곤욕 좀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대세 선수가 정말 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 팀이죠.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은 이번 시즌에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힌 서울. 일부 서울 팬들이 구단 버스를 막아 세우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서로의 그런 감정을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절한 경쟁관계 유지는 참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희 서울과 수원의 그런 오랜 그런 라이벌 관계가 일정 K리그의 발전을 또 좀 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지난해 깨끗하게 한번 이겨보지 못했는데 팬들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예. 팬들이 아쉬워하는 만큼 제 자신은 어쩌겠습니까. 예. 올해는 반드시 반전의
반전을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살가죽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수원과의 그 승부는 리그라는 거대한 그 마라톤으로 비교하자면 잠깐의 쩔뚝거림이에요. 결국은 우승컵을 가져간 거는 서울이고 수원은 그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저희한테 백날 이겨봐야 우승 못하면 그건 말짱 헛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기고 싶으면 계속 이기라고 하십시오. 우승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서울 팬들이 자기들 우승하면 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경기 쉬고 버스 이제 들어줬고. 네. 작년에 수원이 이제 한 번 승점을 줬잖아요. 이제 불쌍해가지고 1점 줬죠. 1점 줬죠. 네, 그때 승점 줬더니 완전 서울 팬들이 신나가지고 축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승한 분위기도 우승한 줄 알았어요 그냥. 네, 우승한 줄 알았어요 그냥. 페북에 이제 페이스북 한 선수들이 있어요. 수원에 보면은 경기 전날에는 엄청 경의를 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일전 나가는 느낌으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울을 잘 잡지 않나. 그리고 서울 선수들도 이제 이게 자꾸 연패라니까 그게 징크스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이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수원만 만나면. 수원전에 이렇게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라면 감독님도 선수들도 이렇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할 텐데 저희도 이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긴 걸 본 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금상첨화라고 하죠. 안 그래도 좋은데 수원한테 이기면 더 좋은 거고. 아직도 2010년도 3대1로 이겼던 그 경기가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서울과 수원의 빅매치는 모든 축구 팬들의 관심사죠. 서울 매치가 피파 선정 제 7대 맞죠? 7대 더비. 예. 그 선정될 만큼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슈퍼매치 꼭 한번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그 열기도 대단하고 이제 거의 빅보드도 만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한번 맞들이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관심을 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서포터들 입장에서도 라이벌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K리그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건반 위를 경쾌하게 흘러가는 멜로디처럼 감동으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어울림처럼 기분 좋은 에너지가 번져나가고 있는 K리그 클래식.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뭘까요? 목표 상위 스플릿 시스템에 살아남는 건데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생각할 때도 이번 전주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봤고 열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중상 이상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팀이 우승을 원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차분하게 일단 ACL 티켓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항상 목표가 우승입니다.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달려갈 거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ACL을 한번 우승하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승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조금 더 운동장에서 많이 나타낼 수 있다면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팬들에게도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악기가 모여 환상의 화음을 만들어내듯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한다면 올해 30살을 맞이한 K리그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전 선수들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경기장에서 땀과 열정 같은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도 열정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선수들이 이렇게 한 번씩만 학교에 운동회 같은 데 찾아와가지고 사인 한 번씩만 해줘도 전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축구장 간혹 가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좀 누리지를 못했었는데 그냥 가끔씩이라도 이제 선수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를 좀 찾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원에 입단하게 된 전대세입니다.
향해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와주십시오. 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활약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팀이 좀 위기 처했을 때 소모임 대표분들과의 그런 저희 회의실에서 비공개 그런 자담회는 정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또 이 팬과 이 선수단의 하나된 일치된 단결에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믿고 기다려주시고 항상 지난해보다 더 몇 배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름 자체도 상쾌하고 상당히 아주 멋들어진 이름인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수들 K리그 클래식을 온 국민과 팬들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K리그 클래식, K리그 클래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